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조진혜입니다. 열심히 살려가고 노력하는 탈북자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우리 미국에는 탈북자가 300명 정도 난민 출신으로 와 있지만 가족을 북한에 뒀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이런 데 맘대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아버지, 할머니, 언니, 또 동생 2명 굶어서 감옥에서 다 아사가 되었고, 지금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북한에 저희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 나가도 그 어떤 근심이 없어요. 가족이 숙청당할까봐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내놓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그 UNHCR이나 유엔기구나 또 국회 또 미국 대통령들 등등에 많이 다니면서 증언을 하다 보니까 북한 정부의 이제 지목이 됐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 이제 매체에서 저를 이제 뭐 별 12가지 년을 붙여가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비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간첩이나 이제 이상한 이런 사람들을 은근슬쩍 동원을 해서 인신공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안전상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언론적이나 이런 외부적인 이런 그 지목에 의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말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아서 또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했고, 또 지난날 제가 10몇 년 동안을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와 그 힘, 그 능력, 그 지켜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조진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송은 이쁘게 화장하고 나와서 막 이렇게 이쁜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방송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간증을 하고, 이 간증이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보다도 힘든 탈북자 아무개가 이렇게 죽을 정도의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냈다고 했지, 나도 기도 한번 해서 이겨내보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순간을 타게 해나갈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선교사로서 전도사로서 방송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쁜 여자가 나오는 말빨이 좋은 재밌는 방송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다른 방송을 보시고, 북한 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어린 여자의 인생에서 겪었던 예수님의 그 능력을 듣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만 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이제 이모라고 제가 부르는 감옥 동기인 이 영주 TV 이모 그 TV를 보다가 북한 생각이 나서 그때 겪었던 기도 응답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방송에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만 하고 가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제가 기도했던 그 제가 말하고 싶었던 그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제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2003년도죠. 2003년도에 대사관을 이제 뛰어넘다가 어제 잡혀가지고 북송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이 먼저 중국을 갔고 저는 후에 이제 남았어요. 왜냐면 벌모로 이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지도원하고 안전부 이제 지도원들이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잘 있다, 어디 튀지 않았나 해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북한 내에 있는 저희 아버지 친구들 다 찾아서 인사했고, 옛날에 신세를 졌던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옛날의 거를 꼭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도와주신 탈북자들 중에서도 후에 찾아와서 인사해주는 분 진짜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직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섭섭하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감사함을 표현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베네핏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첫 연애를 한 것도 그때였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설날 아침이었어요. 설날 아침인데 저희 이제 큰아버지 집에 제가 신세를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큰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아침에 자녀 둘이 두 명이 있었는데, 딸은 시집에 가서 이제 설을 세야 된다고 아침 해먹고 갔고, 아들은 가시집에 가야 된다고 갔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 딸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부인이 큰어머니가 옛날에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세요.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집에 앉아 계신데 참 이제 그 쓸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이제 그 큰아버지하고 동무해주고 윷놀이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고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예수님 전도도 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큰아버지는 새벽 2시만 되면 레시바를 꽂고 라디오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저기 그 라디오 방송국들을 지원을 해서 북한에 방송을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 큰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지내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라디오 방송에 들었던 얘기가 진짜인지 저한테 이제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지냈고, 그 다음날도 역시 언니 오빠들이 집에 안 왔어요. 다 시집 뭐 가시집 놀러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미안하긴 한데 제가 큰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큰아버지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친구했던 사람들 이런 거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제 그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 자기가 잘하고 학교 나오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했던 삶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어느 집에 어느 누구 이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북한은. 그러다 보니까 큰아버지가 잘 알지, 너 아버지 친구 아무개 하면서 손을 한 7개를 꼽으면서 이 사람들하고 아버지의 사이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친했고 어떠저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신지도 알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했죠. 큰아버지한테 얘기했죠. 큰아버지, 그러면 오늘은 설날 이튿날이니까 가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래, 여자들이 원래 설날 첫날은 다니는 거 아니지만 다음 날부터는 다녀도 된다. 이제 남녀 평등이 아닌 북한에서는 이제 그래요. 설날 아침에 여자가 먼저 들어가면 재수없다 그러고, 그래서 어린 꼬맹이라도 남자 동생을 손잡고서라도 가서 먼저 딜에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술병을 사고 잔 하나 주문해 놓고 이제 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이지더니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설날이니까 술을 좀 먹어가지고 얼큰이 취했더라고요. 비틀거리면서 자전거 끌고 가다가 야, 너 애미 집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해령 갔습니다. 내 동생도 데려가서 얘 너무 어려가지고 혼자 두고 가기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갓나 새끼 거짓말하지 마라. 너 중국 퇴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응? 갓나 새끼들이 널 가지다니고 맨날 뛰돌아다니고 당에서 용서해줬으면 집에서 잘 업돼 있을 거지. 어디 첫날부터 싸돌아다니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 얘기한테 내 그걸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욕을 하더니 이 갓나 새끼는 맞아 썩어져야 되는 년들을 살려놨더니 이따위로 산다고 이러면서 때리려고 손을 딱 이러는데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랬죠. 딱 피하는 순간에 누군가 와서 말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봤더니 인민군대 아저씨예요.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그쵸, 뭐 저보다 10살도 더 많았으니까 인민군대 아저씨인데 와가지고 말려주는 거예요. 술 잘하셨으면 그냥 가시지 와 그러세요. 어린 여자를 설날부터 때리고 그러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앞에 말 막 하면서 그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언쟁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이제 그 안전부는 군인을 무서워해요. 군인은 장군님 군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북한의 입지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뭐 어물 하더니 뭐 갓날새끼 어쩌저쩌 계속 저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친한 척 하느라고 야 성야 너 어디 가니? 그러더라고요. 군대가. 그래서 저 그 술 저기 부어드리려고 아버지 친구 집 지금 가고 있어요. 세배 드리려고. 같이 가자 그러더니 그냥 좋게 가시라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눈치 보더니 군대가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삐치는 게 아니라 저랑 잘 아는 군대구나 싶으니까 뒤로 딱 물러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찌그저쩌고 이러면서 자전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와가지고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가자. 어디까지 갈 거야? 그래서 저기 오지구 올라갔다가 욱 갔다가 3번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죠. 그 처음 이제 큰아버지 아는 집에 뚝뚝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저기 혹시 저 아무개라고 기억하십니까? 무학동지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조무학 저희 아버지 이름이 조무학이고 제가 이제 셋째 딸입니다. 이제 딸로는 둘째지만 형제로 셋째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니 오나야? 니 성숙이 큰앤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이에요. 그러니까 야, 니가 조금만 겪고 이렇게 꽁지 메고 이렇게 딸랑딸랑 다니는데 이렇게 커니 들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와 진짜 많이 늙으신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눈물이 콱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시면은 이 정도 됐겠구나 싶으니까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었죠. 그랬더니 그래 나도 눈물이 났네. 너네 아직 조신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막 저를 안고 우시는 거예요. 그 들어오라고 막. 들어가서 앉았죠. 앉아서 울면서 눈물 닦으면서 큰아버지 제가 오늘 설날이니까 아버지한테 못한 세배 하러 왔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술잔 꺼내가지고 술 붓고 앞에다 놓고 이제 세배를 했어요. 그래서 세배를 이렇게 했는데 세배를 딱 엎드렸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머리 땅바닥에 맞대고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우는데 이분도 일어나 앉았다가 이분도 맞절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덩치가 너무 크니까 덩치 큰 애가 이제 맞절을 하니까 자기도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같이 이제 맞절을 하면서 그분도 엎드려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할머니가 아직 계시더라고요. 80 많이 넘으신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아이고 우리 무학이 딸이 살아있네. 다 굶어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 이러면서 저를 막 두드리면서 막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완전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우선 일어나 앉았더니 애들이 얼망졸망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다가 그분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중국 가서 그래도 살아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중국 갔다는 소식은 들었었대요. 근데 후에 잡혀나와서 죽었는지 어쨌는지 소식을 몰랐는데 살아있는 거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앉아 울고 해퍼 풀고. 근데 아버지를 이름 부르지도 않고요. 딱 무학동지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 존중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데 와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저한테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아버지는 항상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남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분이셨기 때문에 존중했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딸로 사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많은 기억이 없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됐고 감사했어요. 뿌듯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6집을 그렇게 돌았어요. 근데 북한은 차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날이 다 저물었어요. 날이 다 저물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올 때까지 그 군대 아저씨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군대가 누군지는 다음回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군대가 저를 집까지 이제 데려다줘서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인사를 다 하고 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북한 땅은 희망이 없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엄청 좋고 착하고 진실하고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이런데 이 정책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이룰 수 없게 만들고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억제를 하고 자유 그냥 단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라는 게 없는 나라라서 나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있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순간에 그랬어요. 그 군대 아저씨 보고 그랬어요. 아저씨 나는 여기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잡혀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빨리 중국을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갖고 나서 어머니하고 동생을 감옥에서 빼내야 될 것 같다. 지금 잡혔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여기 못 있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그럼 어느 날 술 4kg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술 4kg면 뭐 엄청나죠. 이만한 빵깡으로 한 빵깡 되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밤 한 2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웃기는 게요. 어떤 남자가 9살짜리 애를 하나 데리고 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남자가 가만히 있다가 정신이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중국에 갔다가 잡혀 나오면서 너무 매를 많이 맞으면서 머리를 잘못 맞아가지고 정신이 이제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때는 괜찮다가 정신이 돌기만 하면
그 맞을 때 그 상황을 기억하고 그것만 계속 리핏을 하는 거예요, 머리 안에서. 근데 딸이 10살인데 애가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인도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막 정신 돌아서 그러면 아빠 배고프지? 강냉이 내가 좀 이따 줄게.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강냉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를 데리고 앉아있어요. 팔을 이렇게 탁 잡고. 그 갈라 그러면 아빠 움직이면 강냉이 안 줘. 강냉이 안 주면 배고프잖아. 이래요. 그러면 아빠가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오고 재정상이면 그 다음 손 놓고 가만히 이제 자기 할 일도 해요. 그러다가 아빠가 정신이 돌아버린 것 같으면 또 가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애들은 10살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어떻게 재밌게 놀고 막 이렇게 서적 쓰고 응석 부리고 막 이럴 때인데 자기 아빠를 지키고 그 아빠의 정신 상태까지 생각을 하는 그 애가 너무 귀엽고 막 불쌍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를 챙겨주면서 한 4-5시간을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군인이 온 거예요. 야, 자네 너 준 술 가지고 엄청 취했으니까 지금 빨리 움직이라. 근데 저 수건, 하얀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수건을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겨울이라서 눈이 빠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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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또 이렇게 언 곳이 있으면 미끄러가지고 또 뒤집어지고. 그래서 그 여자하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손 잡고 내가 여자의 손 잡고 그쪽 사람이 애 손 잡고 양쪽에서 잡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따라서 열심히 갔어요, 야밤에. 그 가다가 딱 가더니 군인이 그러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서 저 두만강 저거 보이지? 그러더라고요. 저 돌이 보이지? 그래서 내가 돌이 이렇게 사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선으로 사람이 못 가요. 이 발걸음이 원래 직선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선으로 가야 이제 목표를 놓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가는데 군인이 딱 잡더니 야, 너 옷이 너무 까매가지고 알려 그러더라고요. 그 수건 풀어가지고 사각 수건인데 풀어서 등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고 그렇게 하고 손을 최대한 숨기고 이렇게 하고 이제 빠드득 이러면서 산길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오솔길인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두만강 얼음에 딱 들어서 걸기 시작했어요. 쫙 가다 보니까 이게 2월인데 이제 음력설 좀 지났으니까요. 이만큼 이제 녹은 거예요. 이게 그 물꽃이 제일 센 데는 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건너뛰어야 됐어요. 근심을 많이 했죠. 건너뛰다가 얼음이 푹 꺼지면 그냥 안에 쑥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기억을 또 했죠. 얼음물에 빠졌을 때는 손을 물로 적셔가지고 얼음을 최대한 멀리를 딱 짚어가지고 하고 얼음이 이렇게 떠야 돼요. 그러면 손이 젖었잖아요. 젖은 그 장갑이 얼음을 딱 대면 붙어버려요. 이게 녹으면서. 그러면 몸이 이제 쓸려 내려가지가 않아요. 떠내려가지가 않죠. 왜냐면 얼음에 빠졌을 때 떠내려가면요, 사람 몸이 얼음 밑으로만 들어가면 그다음 못 나와요. 물 안에서 얼음을 깨고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얼음 밑에 들어만 안 가면 발을 어떻게 버티대서라도 다시 올라올 수가 있다. 이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여자애한테도 얘기해줬어요. 야, 만약 빠지면 손을 빨리 젖은 손으로 빨리 얼음을 딱 잡아라. 잡고 움직이지 마라. 손을 그냥 그렇게 가만 놔둬. 그럼 이게 얼어붙어 버리면 너를 잡아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몸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알았대요. 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줬으니까 알았대요. 그러면서 애를 손잡고 셋이서 그 남자가 먼저 가고 애를 앞세우고 제가 뒤에 서서 살랑살랑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반 웅크무리고 이렇게 하고 건넜거든요. 거의 다 건너가서 딱 보니까 얼음이 이제 끝나면서 눈이 쑥 이렇게 쌓여있는데 눈 밑이 다 돌인 거예요. 얼렁벌렁. 그러니까 딱 디디면 미끌고 그러니까 얼음은 차라리 더 빨리 건너왔는데 이거는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하면서 막 넘어지면서 막 이러고 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소리를 좀 낸 거예요. 어머 어떻게 뭐 이러면서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랬는데 북한 쪽에서 우리가 건너온 곳 창 밑에 조그만 개굴 같은 이제 그 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군인들이 경비서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술 4kg를 제가 준 술을 먹고 취해서 자다가 한 놈이 깨나가지고 나와가지고 화장실 나온 거예요. 오줌을 싸다가 건너가는 걸 본 거예요. 소리를 듣고 보다 보니까 본 거예요. 야, 미상! 하는 거예요. 순간에 막 정신이 이뤄질 것 같은 거예요. 야, 빨리 뛰어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언제 뭐 눈치 보고 이럴 수가 없어요. 셋이서 정신없이 뛰는데 큰 길 이 무인지경 공간, 돌 많은 공간을 막 정신없이 건너가지고 길에 딱 올라서니까 길은 차들이 중국은 많이 다니니까 이게 좀 이렇게 좋거든요. 거기를 막 정신없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남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또 봤더니 저쪽에서 안 뛰고 앉아가지고 강내아리 어딨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소가 이제 그 감옥에 잡혀 나왔을 때 소가 똥을 쌌는데 소똥에 강내알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를 그거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닦아서 손에다가 이렇게 쥐고 있었대요. 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려고. 그래서 강내알을 이렇게 막 줬다가 안전원이 이제 그걸 보고 지도원이 이제 열받으니까 이 새끼 미친 새끼 강내를 소똥에 강내를 먹어 이러면서 때리는데 그 때리면서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만 정신만 딱 돌아버리면 강내알을 찾아요. 강내알 어딨어? 강내알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 어떡하니 나는 당황해가지고 아저씨 가자고 끄는데 내 힘이 그 남자를 담당이 돼요? 끄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떡하는데 이러거든요. 이모 강내 주겠다고 해 이러는 거예요. 서서 애가. 그래서 아저씨 나 따라오면 강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응? 강내 있어? 그러면서 저까지 빨리 올라가면 강내 있어 그랬어요. 산꼭대기를 가리키고. 그랬더니 응 하더니 자기가 알아서 막 산으로 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딸을 버리고 뛰네요. 내 몸도 가는 게 힘든데 나는 딸을 데리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빨리 뛰자. 너 아빠 따라서 뛰어야 돼 우리. 손잡고서 정신없이 산을 탔어요. 근데 이게 무인지경이고 사람이 다니지 않은 것이라서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눈에 빠지면서 정신없이 막 얼굴 다 긁히고 막 사정없이 그러고 산을 탔어요. 산을 타다가 이상해서 뒤딱 돌아보니까 우리가 한 중간까지 올랐다면 북한군이 두만강을 건너서 큰 길을 건너서 산 중턱이 이렇게 붙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그 순간에 그랬어요. 야 우리 이렇게 가다가 잡힌다. 우리 나무에 올라야 돼. 아치가 많고 오를 수 있는 나무 한번 찾아봐 그랬어요. 했더니 얘가 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큰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나무 꼭대기에 얘 아빠가 있는 거예요. 얘 아빠가 딱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여기로 올라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뭐 전쟁에 다리 붉어진 다리 찢고가 제일 먼저 산등성에 올라간다더니 제일 먼저 올라가 있네. 그러고서 애를 밀어가지고 올려보냈어요. 그러고 나 죽어도 떨어지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움직이면 나무에 붙은 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까 움직이지도 말고 숨도 쉬지 말고 있어. 알았지? 아빠한테도 잘 얘기를 해. 강냉이 준다 그러면서 잘 해야겠더니 나 제 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그래서 네. 그리고 애를 올려보내고 내가 올라가려니까 한 나무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나무로 갔죠. 갔더니 소나무가 이렇게 아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올라가기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 받고 저도 막 제일 꼭대까지 올라가서 나무가 뭐 흔들 지경까지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서 나무 딱 안고 숨도 안 쉬고 눈도 안 뜨고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북한에서 강아지 2마리를 끌고 올라왔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잡는다고 한 4-5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똥강아지가 똥만 먹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을 냄새 맡고 뭐 이렇게 지어서야 되잖아요. 우리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보호하시려고 강아지 코를 막아놨는지 그냥 지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안 잡고.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이 그 순간에 이 심장이 뛰는 거는요. 나는 이 내 심장 소리를 저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숨도 겨우 가다듬고 이러고 있는데 지나서 올라가다 한참을 있다가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와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겨우 이 상황을 모면을 하고 다시 이제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딸 데리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딸 데리고 가서 고맙소. 내 이 정신만 따르면 이렇게 제 정신이 아니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같이 어쨌든 갑시다. 이러고서 데리고서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더니 이분이 나무를 주웠다 또 불을 피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춥다고 자기 딸 추워한대요. 그래서 가서 눈으로 막 불을 덮었죠. 금방 따라 올라오는 데를 지금 피신해서 왔는데 지금 거기다가 불을 피워놓으면 거기서 이 북한군인들이 알고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올라오지 않냐 연기를 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불 떼면 안 된다. 그리고 불을 치워버리고 막 가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빨리 하루라도 한 발짝이라도 멀어져야 된다. 따라올 수 없게 가자. 그래서 데리고선 그 산등을 내려왔죠. 그래서 내려와서 마을 인박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마을 쪽으로 가는데 큰 길로 가면 차들이 지나가다 불빛에 밤에 걸어가는 건 무조건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잡으니까 길로 못 가고 농장밭 우글우글한 농장밭으로 이제 갔거든요. 가다가 차 불빛이 들어오면 있는 힘껏 탁 엎드려요. 그래야 눈 속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 버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셋이서 가다가는 훅 빠지고 가다가 훅 빠지고 하니까 온몸에 눈이 다 들어가가지고 옷이 낮았고 신발 발바닥이 이렇게 산을 타다 보니까 구부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바닥이 이렇게 딱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딱 끊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산을 걸으면 발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마다 눈을 먹는 거예요. 얘가 눈을 계속 먹으면 위로 나와요. 그러니까 발이 다 젖고 바지 다 젖고 머리도 뭐 다 젖고
와, 밤새 그러고 걸었어요. 한 20리? 20리면 여기로 몇 마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걸어가지고 마을 주변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 마을집 들어갔더니 저희를 이제 그 숨겨준다고 하는데 그냥 이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집에. 그래서 이제 그 숨어야 돼서 다른 집에 가서 이제 숨어 있었나?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한잠 자고 밥 얻어먹고 한잠 자고 아침이 됐는데 아침 깨나 보니까 그 애하고 아버지는 김춤에 들어갔더라고요. 왜냐면 몰골이 너무 말이 아니라서 군인들이 들어오면 딱 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보냈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괜찮고 북한 사람 같이 가고 중국 사람 같이 살도 좀 있고 키도 크고 얼굴이 그렇게 까마잡잡하지 않으니까 중국말도 또 하니까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이 옆집에서 우리가 밤에 들어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신고를 한 거예요. ben방대에다가 조선 사람들이 카톡 왔다고.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들이치는데요. 와, 집안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머리를 금방 감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이렇게 말는데 그때는 머리가 이렇게 엉덩이까지 제가 길었어요. 중국은 머리 긴 머리가 유행이거든요. 길게 머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빗을 이렇게 쑥쑥 빗고 있는데 바깥에 이렇게 딱 보니까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변방대대 그 그린 색깔 옷이 언뜻언뜻 보이는 거예요. 모자 쓴 것도 보이고. 그러더니 담장 열고 들어와서 문 툭툭 두드리고 딱 들어왔는데 그 집 언니가 전화도 옆에 앉아있고 내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야 근심하지 마. 너 완전 중국 사람처럼 액트하고 무서워하지 마. 뭐 물어보면 물어보는 걸. 그건 내가 왜 대답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대답 제대로 해주지 말래요. 그게 중국 애들이래요. 알았다고. 그리고 앉아있는데 이 언니가 전화 옆에 있고 그 옆에서 앉아서 화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 나는 머리 빗고 있고 근데 군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에? 你们是从哪来的? 그러니까 神经病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야 너네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어? 그랬거든요. 중국말로. 그랬더니 이 언니가 我们不在家吗? 그랬어요. 우리 집에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我知道你是谁可我不知道他是谁 그러는 거예요. 군대가 딱 들어오더니 내가 너는 누군지 안다. 그러니까 집주인 여자를 보고 내가 너는 누군지 안다. 근데 나 얘는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你知道我的全部的朋友吗? 你谁呀? 그랬어요. 너 우리 집에 있는 내 모든 친구를 네가 다 아니? 네가 누군데?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군대가 이렇게 터든 기뚱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你叫什么名字 그러는 거예요. 네 이름 뭐냐고 그래서 为什么我要告诉你啊 그랬어요. 내가 왜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북한 애가 아닌 거예요. 말이 바르바르 나오는데 이게 그 좀 깔찌락거리는 막 같지 않은 말을 막 하고 있으니까 아 얘가 조선 애는 아니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我叫曾慧干嘛 그랬어요. 그다음 내가 돌아서姐姐他们为什么叫问我们呢? 他们干嘛来这呀? 그랬어요. 언니 얘네 왜 우리한테 질문해? 여기 왜 왔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他们都是神经病有的时候过来查北朝鲜的 그러는 거예요. 얘는 얘네 다 미친 애들이고 얘네 두문 있다가 북한 애들 잡으러 돌아다녀. 언니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를 기뚱기뚱하면서 이게 신고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你有身份证吗? 그러는 거예요. 신분증 있냐? 근데 순간 내가 긴장 딱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없다고 해야 되나? 안 가져왔다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언니가 전화기 딱 들더니 한국말로 아빠 어딨어? 얘네 또 왔잖아. 아빠 북한 사람들 또 도와줬어? 이 새끼들 왜 또 우리 집에 와서 난리야? 막 이러면서 얘는 지금 지네를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고 그러잖아. 빨리 와.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 언니가. 근데 얘가 옆에 조선족 한 명이 따라왔더라고요. 그 광교가 그 애들을 총 책임진 사람이 한족이었던 거예요. 조선족 애가 그 귀에다가 그 말을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다고 막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걸 내가 앉아있다가 我去我朋友家我干嘛带身份证啊 그랬어요. 내가 친구 집에 가는데 내가 신분증을 왜 갖고 다니니? 그리고 나 아직 신분증 없어. 나 17살이야. 그랬어요. 미성년자니까 신분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 친구 집에 가는데 내가 왜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냐고 중국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래 져봐 이러더니 나가는 거예요. 가자 이러더니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거야. 나가자마자 그랬지. 언니 얘네 만약 다시 올 수도 있어. 그랬더니 맞아. 쟤네 나가서 확인하고 다시 들어올 경우 너 위험해. 빨리 뛰어 그러는 거야. 언니 어쩌? 그리고 딱 봤더니 신발이요. 이게 중국 여자들이 이제 신는 특이한 신발이죠. 밑바닥이 이렇게 두껍고 앞이 코가 긴 신발이에요. 그거를 빨간 신발인데 그거를 신고 양말 신고 언니 양말 좀 줘. 그리고 양말 신고 그 신발 신고 바지 막 다 주워 입고 그 집 언니가 주는 패딩을 새빨간 패딩을 입고 냈다가 뒷문으로 뗐는데요. 문 딱 나오면 강아지가 한
열 몇 마리가 있어요. 금방 새끼 나가지고 얘네가 막 발에 매달리거든요. 발 막 걷어봐 차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 신발을 신고요. 1m 거의 되는 담장을 3개를 넘었어요. 옆집 담장 해가지고 3개를 이렇게 넘어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농장밭을 해가지고 얼음 그거 건너가지고 막 뛰고 있어요. 왜냐면 이 언니가 얘기를 하는 게 저 다음 마을에 가면 다음 마을에 담배 건조실 많으니까 담배 건조실 위에 올라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찾으러 간다고. 아버지도 그 마을에 있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막 뛰는데 뛰다가 야야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딱 돌아봤더니 내가 뛰는 게 농장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고 두만강이고 낭떠러지고 그 위가 군인들이 있는 경비기 서는 데예요. 북한 군인들.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내가 뛰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장난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야 건너라 건너라 일로 오라 일로 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이거나 먹고 이러고 나는 저거라고 뗐죠. 순간에 저 미친놈 새끼들 막 이러면서 군인들이니까 저한테는 원수잖아요. 그래서 욕사발을 하면서 냈다 뛰었어요. 다음 마을까지 뛰어가지고 막 뛰어갔더니 그 집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길에서 야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를 올라가래요. 그 사다리 놔줘가지고 사다리 막 딛고 올라가서 담배 건조실 위에 올라가서 숨었어요. 딱 올라갔는데 숨이 막 할락거리는데 물 한 병에다가 멤버라고 해가지고 빵을 카스테라 빵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있으라고. 아침도 못 먹었으니까 저는 막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빵을 정신없이 물에다 해서 먹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마을이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숨어서 이렇게 전체를 다 내려다봤더니 군대 차가 이제 짐 싣는 트럭차 같은 거 이렇게 풍 친 거 그게 이제 오더니요. 와, 한 10명도 남아 내리는 것 같아요. 군대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가 한 명도 아니고 그룹이 건너왔다라고 신고를 해버려가지고요. 그 탈북자 그룹을 잡느라고 완전 몇 명이 이제 온 거죠.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이러면 사람들 집들을 막 뒤지 창고도 들어가고 막 그거 다 보이니까 사람이 너무 긴장하니까요. 심장이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숨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나 이제 잡히면 진짜 죽습니다. 하나님 나 안 잡히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진짜 피가 되게 땀이 피가 되게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사다리 다 치웠거든요. 사다리 치워서 올라간 흔적이 없이 했는데 딱 들어오더니 이게 담배 건조실이 한 2층 정도의 높이에요. 왜냐면 담배를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걸려고 하다 보니까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정은 이렇게 평지로 된 천정 안에 속천정 패고 저는 지금 그 위에 있고 그 밑에 나무들을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거기다가 담배를 이제 그 잎사귀 이렇게 큰 거를 빼서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엮어요. 담배 잎사귀를. 그래서 담배 잎사귀도 이렇게 꺼인 거를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서 그 대에다가 딱 걸어 놓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건조시키는 담배 건조실이거든요. 그 꼭대기 올라갔는데 이 건조실 천정이 다 막힌 게 아니라 요만큼만 막혔어요. 사람이 앉아있을 정도만 막히고 이 나머지는 허공이거든요. 텅 비었거든요. 그 군대가 오면 끝까지 이렇게 올려다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 반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동복이 그 군대들이 있는 개털 수바라고 하는데 그 수바를 줬는데 그게 끝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군대가 안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건 뒤지면서 뒤지고 있는데 순간에 그걸 살랑에 잡아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옷을 걷어서 쟀어요. 숨기고. 그리고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올려다 보고 한참 이렇게 보더니 나가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고 그날 저녁에 참 이제 그 허무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가 그랬어요. 내가 북한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검사가 센데 내가 도대체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북한 나가 살아? 이러면서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었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예수님 밖에는 없는데 예수님 저 지금 안 도와주시면 저희 어머니 잡혀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도로 대사관을 뛰어넘다가 잡혀나와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지금 또 잡혀나오면 돈이 없으면 우리 어머니 진짜 감옥 갑니다. 어머니 아시잖아요. 감옥 가면 우리 어머니 진짜 죽어요.
우리 살리느라고 고생밖에 한 게 없는데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저한테 지혜 주시고 힘을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배도 고프고 춥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늘을 쫙 쳐다보니까 한 새벽쯤 된 것 같아요. 새벽쯤 돼서 푸름푸름하게 이렇게 퍼렇게 하늘이런데 그렇게 하늘이 이뻐요. 겨울 하늘이 또 높잖아요. 그 높은 데서 바람만, 그 추위만 쌩쌩해요. 그래서 얼굴이 여기가 빨갛게 터실터실하게 됐어요. 찬 바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니까 살이 막 이렇게 째개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개털수발을 쓰고 입고 바람 들어오는 것보다 막으면서 이렇게 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달도 있고 조각달인데 그 조각달 옆에 검은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성경을 펼쳐서 볼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갔다라는 그 구절이 저는 제일 신기했고, 또 그 이제 별에 대한 이거를 영화로 봤거든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야밤에 낙타 타고 가는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게 봐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별을 보면 저는 특이하게 생각하는데 그날도 별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었구나. 방향을 잃었을 때는 방향을 하나님이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서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이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잖아. 그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왼쪽에 저 큰 별, 저거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서 내가 북한을 가지 않고 중국 안쪽으로 내일 아침 출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 별을 저쪽 오른쪽에다가 옮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셔서 저를 지켜주시겠다는 걸 제가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을 딱 떴더니 별이 진짜 오른쪽 가 있는 거예요. 순간에 주여 이렇게 하고서는 천천히 별을 봤어요. 근데 진짜 별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순간에 너무 놀라가지고 와, 이게 맞나? 근데 사람이 의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혹시 별이 원래 저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다고 착각을 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 하신 게 맞으시면, 하나님 하신 게 맞으면 이 별 저 아래쪽 왼쪽 저 아래쪽에 있게 해주세요. 분명 오른쪽 위에 있었고 왼쪽 위에 있었고 오른쪽 옆으로 옮기셨는데 이번에는 왼쪽이 아래쪽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다시 기도를 하고 눈 딱 떴는데 진짜 별이 이쪽 가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거 믿을 텐데 저는 순간에 어린 심정에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난 갈 거야. 그렇게 하고선 딱 내려다 봤더니 사다리를 옆쪽에다가 이렇게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겨우 손으로 당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탁 놨어요. 내리고 디디고 내려올 수 있게끔 잘 움직여서 넣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 내려와서 그 집을 열고 들어가니까 새벽 4시예요. 그 들어가 그랬죠. 아저씨 죄송한데요. 버스가 몇 시에 와요? 근데 6시에 온다는 거예요. 첫 버스가. 그럼 저 그 버스 타고 들어갈래요. 그래서 그 집에 내려가서 아침 해 먹고 세수하고 그 집 언니 화장품 빌려가지고 화장하고 그러고선 이제 버스 역전에 나와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지금 오는데 버스를 딱 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딱 내다봤는데 군대가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탈 때마다 사람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군인들이 나와서 북한 사람 있나 없나. 근데 이렇게 보는데 저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쳤나, 왜 자꾸 날 보지? 낸 거를 알아봤나? 왜 그러지? 이러면서 내 딴에는 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마음 졸이고 있다가 거울을 해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봤어요. 그랬더니 밤에 시꺼먼 데서 화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진하게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칼라 화장이 유행이었어요. 입술이 밤색 그 연지를 바르는 게 유행. 그 연지를 너무 크게 이만큼 바르니까 시꺼멓게 이렇게 입이 된 데다가 새파란 도라치를 여기다 했는데 그게 너무 파래가지고 막 사람 귀신 같은 거예요. 순간에 이게 나를 알아봐서 그런 게 아니라 화장 때문에 이랬구나. 그래서 정리를 막 화장 대충 지웠어요. 그 지우고 앉아있는데 버스가 떠났어요. 가면서 손에 땀 쥐기도 했어요. 하나님 진짜 지혜를 주셔서 이 버스에서 안 잡히고 갈 수 있게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랑 이 버스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첫 그 차단봉이 내려져서 버스를 이제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거기가 저 앞에 좀 보이는 데서 어떤 사람이 버스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옆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삼촌 혹시 전 아무개 삼촌 친구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 너 성이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야, 너네 아직 살아있구나 이러면서, 조선조 삼촌인데 저희 이붓아버지 사촌 동생의 친구였어요. 저를 엄청 이뻐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지고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야, 그 너 지금 아버지한테 가려고? 그러면서 아니요, 그 아버지한테는 떠났고 전 다시 안 갈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럼 술만 드시면 어머니 자꾸 때리고 술지정하고 그러셔서 어머니 모시고 나서 둘이 살다가 어머니 지금 잡혀나가고 나 혼자 지금 들어오는 길인데 제가 알아서 살 거라고, 그 아버지한테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랬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뭘 해주면 되니? 그러는 거였어. 삼촌 나 돈 있으면 50원만 좀 주세요, 버스비 내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더니 100원을 주는 거예요. 야, 내 만원 많이 주겠는데 100원밖에 없네 하면서 100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이제 앉아있네. 아 죄송한데 저 한국말 하다가도요 조선족분들 만나면 조선족말 하고요, 우리 탈북자분들 만나면 북한말 해요. 근데 이번에 돈 100원 딱 주니까 받아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레시바를 꺼내는 거예요. 이제 그 녹음기 카센트 그땐 들을 때거든요. 그래서 녹음기 딱 꺼내더니 노래 들으면서 야 이거 듣고 말 시키면 자는 것처럼 하면서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 그러다가 중국말로 뭐 딱 대답해야 될 것 같으면 중국말로만 대답. 너 중국말 되지? 그러면서 예 됩니다. 했더니 그래 알았다. 너네 삼촌이 너를 중국말 열심히 가르쳐 주더니 응? 좋네 이러는 거여서 예. 그러고서 앉아서 레시바를 이렇게 듣고 지게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군인이 연락가지고 선분장 이러면 신분증 하면 다니면서 다 검사하거든요. 우린 데까지 왔어요. 이 삼촌이 신분증 줬어요는 다나는가 다자 쉬죠. 다 메요. 다 메이다. 그랬어요. 자는 없다고, 신분증 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为什么不带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我们俩是住在一起的我以为不就行了吗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같이 사는 사람이랄까, 여자친구라는 말이거든요. 여자친구인데 내가 한 명 말씀드리지 못 알아, 둘 다 있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이 니랑 카이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마 그랬어요. 중국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나 얼굴 한번 보여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굴 채도서 깜마 그랬거든요. 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면 이런 컨버세이션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반응을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바로 반응을 얼굴 보여주면서 왜 그래? 짜증스럽게 막 이러니까 자기 중국어를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북한 사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라睡吧 하더니 지나가는, 됐다 자 그러더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기도를 하면서 버스 역전, 그러니까 버스 역전이 아니라 군대들 차단봉 3개를 다 기도하고 안전히 건너갔어요. 그리고 아는 이제 저 집사님 집에 찾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두만강을 건널 때 이제 안 잡히고 물에 안 빠지고 강아지가 지나가면서 우리를 냄새 못 맡고, 그리고 오면서 그 담배 건져 그 집안에서 기도 막 하면서 그 각박했던 순간 넘기고, 담배 건조실 꼭대기에서도 안 잡히고, 버스 3번 걸치어서도 안 잡히고 안전하게 화령시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지혜를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았던 게 하나님 솔로몬의 같은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거를 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을 다 받은 행복한 여자라는 거, 이거를 제가 자랑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 믿음이 없으시거나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경에서만 이적을 이제 증거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각박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옆에 같이 계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저처럼 기도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곳에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기도 잘 안 하고 믿음이 좀 더 퇴보가 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정말 우리 조씨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제 후대들까지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성국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저에 대한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호에는 화령시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중국에서 다시 정착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